시스템 안에 그걸 녹여서 이 시스템을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험지에다가 퍼센트로 해서 청년 몇 프로 주겠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라도 가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정현 대표님은 당선되지 않습니다. 저는 아시겠지? 진짜 당의 험지 중에 험지만 딱 골라가지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준다 이런.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험지에 나가서 이제 죽으라고 어쨌든 희생타가 되어라 라는 게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체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사선을 하시려면 이제 다른 지역구에 출마를 하셔라. 그래서 만약에 네. 경북 이제 문경, 상주, 쪽에서 출마 삼선하고 예천 안동으로 넘어와서 또 하고 부천으로 넘어가서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살짝 삼선 도전부터는 이 지역구는 무조건 경선제를 만든다든가 비즈니스 마인드가 팔기 싫은 사람한테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으면은 사고 싶은 사람한테만 팔게 돼요.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팔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영업 능력? 다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자니까 형님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 95%가 서로 형님한테 유대감을 쌓는데 나는 거기서 자연적으로 소외가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래. 지방 정치에서 보면요. 네. 여성 후보자 찾는 게 하늘 보였다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청년 여성들이 좀 느끼는 그 심리적인 벽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좀 청년 여성들을 막 깍두기 주듯이 쓰지 말고 좀 능력주의적으로 그 개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좀 당에서 좀 다원화되고 마련돼야 되지 않나. 공천하기 전에 약간 당에서 암행어사 제도 같은 걸 하면 어떨까요? 이제 이건 정말 당협에 알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당협위원장들이 제 말을 싫어할 겁니다. 새로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건 유권자 선택과 상향식 공천에 대한 견해인데요. 이제 뭐 예를 들면 정치 신인 가산점이라든지 할당제, 그리고 이제 내년 총선이 이제 가장 큰 정치권의 화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 공천 시스템을 어떻게 이제 바꿀 것이냐. 그리고 사실 청년들이 이렇게 출사표를 던지기 참 힘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자 견해를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맨날 TV 틀면은 선거 때만 되면 시스템 공천을 하겠다. 정말. 우리는 공정하게 하겠다. 어느 네. 당이나 다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항상. 근데 뭐 아시겠지만 예전에 뭐 자유한국당, 새누리당 때는 당대표님이 옥새 들고 도망가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번 대선 때도 갑자기 당대표님이 좀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걸 보면 저는 그냥 솔직하게 그냥 시스템 안에 그걸 녹여서 이 시스템을 지키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진짜 흔히 말하는 전략공천이라고 해서 꼽는 거를 용인을 해주고, 그 대신 이거를 국민들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험지가 보통 있고 양지가 있다고 하잖아요. 이거를 그냥 공개를 하는 방법이 있는 게, 최근 3개월 동안의 총선 결과가 예를 들어서 양당이 15% 이상 차이 났다. 그러면 저는 사실 여기는 양지라고 보거든요. 우리가 만약에 3번 이상 15% 이상을 이겼다고 하면, 그리고 이런 거에 이제 대선이나 지선도 조금 반영을 하고, 그래서 사실 험지에다가 퍼센트로 해서 청년 몇 프로 주겠다. 저는 이거는 진짜 반대인 게, 그러면 결과적으로 청년이 더 고이는 길을 가속화시킬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대부분 할당제를 해버리면 어떤 식으로 가냐면, 이게 지역이 나눠져 있지 않기 때문에 흔히 이제 더 잘 아시겠지만 방금도 나왔지만 이제 잘 되는 지역이 있고 당 색깔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퍼센트를 줘야 되니까 험지로 보내는 거예요. 저도 몇몇 분 아시는 분이 있는데 험지로 공천을 받아서 조금 이제 붕 뜨신 분들도 계시고, 사실 이게 할당제라는 게 양면성이 있는데 차라리 비례대표를 좀 퍼센트를 나누면 이해가 되는데, 그렇게 공천을 하고 우리는 이제 신인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지금 현재 위에 계신 분들은 이제 좋은 지역구 이제 경선에서 올라가시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를 좀 나눠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험지 같은 경우는 이제 고이면 어떤 경우까지 생기냐면 당협위원장이 국회의원이 목표가 아니라
지방 정치에 묶이는 거를 이유로 들어오는 분들이 계세요, 사실. 왜냐면 어차피 나는 안 될 걸 알아. 예를 들어서 제가 전라도 가서 국회의원 선거 나가면 전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무슨 수를 써서도 다음 선거에 못 붙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 전라도에 있는 이 특정 지역에 있는 지방자치의 의원들을 어쨌든 저는 나중에 공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붙어서 무언가를 만들 수 있는 이런 좀 악패습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정현 대표님은 당선됐지 않습니까? 저는 아시겠지만 정말 드문 0.0001 그거를 도전할 청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최근에 그 천하람 당협위원장님처럼 좀 진짜 뜻이 있고 품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험지를 공천할 때는 오히려 지역에서 오래 살았거나 그 지역에 이유가 있는 사람한테 좀 정말로 정말로 진실되게 누가 봐도 이해가 가능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한테 좀 밀어주는 구조로 만들고 할당제를 진짜 꼭 해야겠다면 양질을 기준으로 퍼센트를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거 되게 공감해요. 네네. 그 지난 자유한국당 공천 때 퓨처메이커라고 네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진짜 당의 험지 중에 험지만 딱 골라가지고 청년들한테 기회를 준다. 그래서 그게 무슨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는 겁니까? 이제 정말 어르신들은 다 이제 따뜻한 데 가고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말씀처럼 양질을 할당을 해줘야지 청년들이 정말 살아서 돌아올 올 수가 있는 거고 그래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저는 조금 생각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많이 다르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제 제가 관악구 의원이기 전에 관악구에서 오래 살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악구에서 뭐 갑 쪽에 김성식 의원님 말고도 을 쪽에 오신환 의원님도 당선이 됐을 때 갑에서 시의원을 시작했지만은 을로 넘어가서 구청장 선거도 도전하고 국회의원 선거도 도전하고 네. 다 실패를 하고 다시 재도전해서 그것도 보궐로 재도전을 해가지고 이제 어떻게든 되신 거거든요. 네. 이런 뭐랄까 그때 당시에 또 나이로 따져보면 저희처럼 청년이었었어요. 네. 오신환 의원님도.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험지에 나가서 이제 죽으라고 어쨌든 희생타가 되어라 라는 게 안 좋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체급을 올릴 수 있는 기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저는. 왜냐하면 누구한테나 다 주는 건 아니거든요. 험지에 나가는 그 공천을. 험지에 나가는 공천 자체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당에서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거나 얘는 한번 키워볼 만해 라는 인식이 혹은 인지도가 있는 사람이어야지만 그나마 험지라도 나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양지의 공천, 그렇다고 해서 양지의 전략 공천을 주는 거를 또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해 주신 것처럼 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 지방 특색이 있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나고 자랐고 그리고 또 정말 자기가 정치를 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이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한 단 한 가지밖에 없다면 그런 사람은 보내야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나는 뭐 저기도 좋고 여기도 좋은데 예를 들면 강남도 좋고 구미도 좋아 이렇게 하면 뭐지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거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청년들에 대한 전략 공천 말고도 저는 이제 지방에서도 그런 말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이제는 3선 이상 하면 이제 후배들한테 물려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공천 심사장에 가도 그런 이야기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이신 분들도 이제 본인들이 만약 3선 정도 했다면 이제 앞으로 만약에 정말 확고하게 하고 싶은 일이 국가 단위의 프로젝트는 4년이라는 게 짧지 않습니까? 10년, 20년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이 프로젝트를 확실하게 내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게 있다면 그거를 강하게 어필해서 하는 게 맞지만 이제 어느 정도 3선 정도 올라섰을 때에는 후학을 양성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자리 잡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 그 그래서 당에서 내리꽂는 전략 공천 이런 또는 공천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이제 다선 또는 중진이 되시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후학을 양성하는 좀 정치 문화, 당 문화가 자리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혁신의 힘이 지난 4월달에 성명을 같이 한 게 있어요.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제 동일 지역구 3선 이상을 제한하자. 그래서 4선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4선을 하시려면 이제 다른 지역구에 출마를 하셔라. 지난 3번 동안 하신 건 말고 전 그거 되게 합리적인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네. 경북 이제 문경, 상주, 영주 쪽에서 출마 3선하고 예천, 안동으로 넘어와서 네. 또 하고
영덕 울진으로 넘어가서 또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저는 살짝 네. 의견이 같으면서 다른 부분이 뭐냐면 네. 기본적으로 저는 3선 이상 해서 본인이 나라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뭔가에 많이 알고 할 수 있는 장기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거를 스스로 증명을 해줘야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4선 이상 그냥 딴 데 가라가 아니라 그냥 이거를 제도화 시켰으면 좋겠는 게 재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3선 도전부터는 이 지역구는 무조건 경선제를 만든다든가 시스템상으로 전략공천만 3번 못 받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3선 이상부터가 문제인데 그냥 여기부터는 좀 타이트하게 가면 돼요. 그러니까 경선을 이제 3선부터 무조건 한다고 했으니 4선 도전할 때부터는 이제 아예 4선이면 10% 깎이고 들어가는 거죠. 경선을 할 때부터. 그리고 아까 말한 이제 뭐 청년이 페널티를 받고 네. 청년이나 이런 신인들이 나올 때는 오히려 플러스를 줘서 갭을 벌리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사실 네. 지방에서 이제 어쨌든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이 유권자고 네. 그분들이 표를 행사해서 이 지역의 대표가 되는 정치인을 선택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근데 나는 이 사람을 찍고 싶은데 이 사람이 오래됐다라는 이유만으로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면 이제 신인이 가산점을 받고 그 이제 중진을 누르고 당선이 됐다 한들 지역에서 반발이 엄청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경선 제가 이걸 퍼센트를 그냥 대충 계산을 좀 해봤는데 한 30% 정도는 경선을 하게 되면 당원 투표를 받고 한 15% 정도는 이제 국민 투표, 주민 투표를 받고 그럼 지금 반 정도 찼잖아요. 그럼 여기서 10% 정도를 선수별 아까 라인으로 넣어놓고 그리고 정당별 재량권 한 15 정도 넣고 이제 아까 말한 지역 봉사나 이런 거를 10 정도 넣어서 그런 주민의 뜻과 물론 후보자는 당원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당원 비율이 지금 30으로 제일 크거든요. 시스템상으로 그걸 좀 보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페널티 받고 싸우면 많이 불리하겠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4선을 해야 되는 이유는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물론 주민이 표를 주겠지만 그 과정에 나가는 후보자까지도 본인이 확실하게 당에도 주민들에도 어필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면 저는 같은 지역구 4선 하는 거에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그 정치인에 대한 어떤 평가 기준을 좀 우리 자유우파가 좀 다원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너무 여론조사 일색이어가지고 사실상 인지도가 부족한 청년 정치 지망생으로서는 뭐 정말 어디 KBS, MBC에 나가지 않는 이상 아니면 뭐 맨날 365일 24시간 명함 뿌리고 다니지 않는 이상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지역 당협위원회에서도 청년을 이렇게 쓰려고 할 때 기존의 청년 조직이 있는 뭐 조직이 있는 사람들 위주로 이제 내 사람으로 쓰게 되고 정말 아예 좀 아예 새파란 사람한테는 사실 좀 뭘 맡기기가 어렵고 기회를 주기가 어렵게 되는 그런 현실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네. 완전 저는 정치권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아, 네. 예, 입당도 이제 횟수로 2년 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도 정치나 뭐 시사 쪽에 관심이 있었지만 뛰어들어서 활동도 안 했었고 네. 완전 정치랑은 별개 완전 IT 쪽에서만 일을 하고 살아왔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좀 더 뭐랄까 어떻게 보면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정치라는 것도 결국 누군가가 그러니까 정권 창출을 위한 거지 않습니까? 네. 정권 창출을 해서 우리의 가치관을 고수하는 건데 그러려면 결국 유권자들한테 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고 네. 많이 받는 거에 대해서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 비즈니스적이라는 게 어떤 부분일까요? 정말 단순하게 그거죠. 이제 내가 회사를 키우고 싶으면은 내 회사의 물건을 많이 팔면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정치적인 파일을 키우고 싶으면은 나라는 상품을 많이 팔아야죠. 되게 단순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비즈니스 마인드가 팔기 싫은 사람한테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비즈니스 마인드가 없으면은 사고 싶은 사람한테만 팔게 돼요. 나 살래? 안 사? 알았어. 살래? 살게 하면서 사는 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이게 어쨌든 간에 정치 표를 비즈니스고 상품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싫어하는 사람한테도 팔 수 있을 정도의 어떻게 보면 영업 능력이 있어야지 저는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게 맞다고 봐요. 네. 그래서 단순히 당에서 어떤 가산점을 논하고 아니면은 뭐 전략 공천을 논하고 이런 것보다는
이 사람의 상품성을 판단할 수 있는 지표를 먼저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 상품성을 만드는 지표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그랬을 거예요. 커리어 뭐 학력이라든지 뭐 경력, 그리고 뭐 정치권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는가, 뭐 누구 밑에서 비서관 활동을 했었는가, 뭐 이런 부분에서 아직도 갇혀져 있거든요. 이게 근데 90년도에도 이 시스템이었었어요. 저는 이제 그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되진 않나 이제. 그리고 이제 좀 다른 얘기로 좀 넘어가자면, 이제 청년들이 들어오기 힘든 이제 우리 국민의힘 그리고 이제 자유우파의 좀 구조가 전 뭐가 하나가 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이제 대선 때 이제 대선 캠프, 윤석열 대선 캠프에 이제 들어갔는데, 이제 저희 팀에 이제 그 거의 여자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딱 들어갔는데 첫날에 다 형님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여자니까 형님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다 95%가 서로 형님 하면서 유대감을 쌓는데, 나는 거기서 자연적으로 소외가 되더라고요. 자연적으로. 그래서 이게 뭐지? 그래서 그 상황에 좀 적응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좀 형님 카르텔을 깨기가, 그걸 뛰어넘기가 사실 되게 어려웠어요. 지방 정치에서 보면요. 네. 여성 후보자 찾는 게 하늘의 별따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정말 저는 사실 대선 때면 이제 2021년 말이잖아요. 근데 19년도부터 이제 당 생활을 해서 사실 저는 남자분들이랑 일하는 게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그 대선 캠프 때 되게 이질적이었어요. 그 형님 문화가. 근데 그 정도면 사실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좀 청년 여성들이 좀 느끼는 그 심리적인 벽이 상당하다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저는 이제 자유한국당 때 정말 그때는 이준석 전 대표 전이어가지고 청년들한테 진짜 다 팔이 날리고, 이 청년 중에 여성은 또 아무도 없고, 배현진 지금 의원님이랑 이제 저 그리고 뭐 몇 명밖에 없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진득하게 있었던 이제 청년 여성 중에 한 명인데, 참 우리 당이 척박한 것 같아요. 그 형님 카르텔, 그리고 그런 이렇게 무리들이 있잖아요. 아무래도 정치니까 이제 무리가 있는데, 이렇게 뭐라 표현해야 되지? 이렇게 좀 거칠게 표현하면 형님 정치, 이제 약간 똘마니 정치, 약간 이런 거에서 이제 청년 여성들은 소외되게 마련이라는 거죠. 근데 또 그렇다고 해서 이제 100% 유리천장이다, 이런 말은 하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데 좀 다 필요 없고, 좀 청년 여성들을 막 깍두기 주듯이 쓰지 말고, 좀 능력주의적으로 그 사람의 자질을 좀 평가해서 그런 공정하고 정당하게 기회를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너무 좀 깍두기 쓰듯이 좀 여성을 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능력이 있음에도 좀 평가 절하당하는 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서, 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나눠가지고 다양한 기준, 어떤 정치인을 평가하는 기준을 좀 360도로 그냥 여론조사 그냥 딱 이러지 말고, 여자라고 청년 여성이라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정말 개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좀 당에서 좀 다원화되고 마련돼야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네. 제 얘기는 되게 짧은데, 후보자를 이제 평가하는 시스템에서 정치 파트를 빼고 평가표를 만들면, 네. 저는 이거 되게 금방 해결될 것 같아요. 어떻게요? 정말로 평가하는 데 있어서 정치만 빼는 겁니다. 정치 외적인 부분에만 능력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어쩌면 그거 다 잘하면 정치 잘합니다. 그러게요. 전 확신합니다. 그러게요. 좀 그 사람 개인의 어떤 그런 좀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정도 지금 생각이 났는데요. 하나는 지금 이제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네. 예전에 제가 드라마를 하나를 봤는데, 네. 재벌집 막내 아들이라는 드라마를 보면은, 네. 이성민이 그 회장님이거든요. 거기 딸한테 너는 거기까지만 해, 너는 고명 딸이야 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한 대로 그냥 보이기 좋은, 명분상 좋은 걸로 쓴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능력제, 비즈니스, 저도 회사 다녔으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로 보면 결국 사람 쓸 때 티켓 파워로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표 얼마나 갖고 올 수 있냐. 사실 제가 당협위원장이어도 지방원 공천 줄 때 그 기준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일 거예요. 왜냐면 나도 나중에 선거 뛰어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제가 처음에 이제 공천을 시스템화 하자고 말했을 때 그거랑 똑같은 게 이거를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이거죠. 왜냐면 이게 사람을 너무 티켓 파워로 나누기 시작하면 3선, 4선, 5선을 주는 게 맞아요. 그 당대표 입장에서는. 왜냐면 이 사람이 어차피 다 갖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땡겨올 나중에 뭐 대선 표부터 시작해서 생각해서 이 사람이 계속 국회의원 하는 게 맞아요. 근데 그러면 정치는 계속 고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도 아 정치 또 저래. 근데 그 사람들은 아까 정치에 관심 없는 기준을 놓자고 하시고 아예 반대편에 물어보자고 하시고 이런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본인들이 지키는 사람만 지킬 수 있거든요. 오래 하신 분들이 그 있어도. 상향식 공천의 문제점이 방금 말씀하신 그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다원화한다는 게 그거에 대한 비율을 그냥 아예 고정을 시켜주자 이거예요. 아까 말한 험지가 됐건 이런 데 말고 진짜 경쟁 지역 이런 데도 한번 해보고 왜냐면 이렇게 한번 공천을 해서 사실 이제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국회의원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서 좀 조심스러울 수 있지만 과감하게 시도했던 적이 보수 우파에서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진짜 바뀔 수 있는 뭔가를 국민들한테도 보여주는 거죠. 아, 우리는 보수당이지만 이번에 한번 해보겠다. 우리가 만약 잘못하면 이상한 것 같으면 국민들이 뽑아주지 말고 우리가 괜찮은 것 같으면 뽑아주고 같이 지켜봐달라 이거죠. 어쨌든 정당이 정치하는 것도 국민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공천하기 전에 네. 약간 당에서 암행어사 제도 같은 걸 하면 어떨까요? 그냥 그게 정말 이제 지역이랑 당무감사 뭐 그거. 아니죠. 네. 당무감사는 당협 대놓고 하는 거고. 대한 예, 예. 거고 당협이랑 전혀 상관없이 당협에 알리지도 않고 지역을 돌면서 이제 그 중앙당 당직자들이 지역을 돌면서 어떠한 사람이 이 지역의 대표가 됐으면 좋겠냐든지 이렇게 그러니까 특정인을 제외하고 선호도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아마 제 생각엔 지역별로 다 다르게 나올 것 같아요. 관악구는 관악구대로 다를 거고 도봉구는 도봉구대로 다를 거고 그러면 이제 중앙당에서 그 데이터들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지금의 현재 지원하는 후보들이 여러 명이 있을 거고 그 중에 이 지역에서 원하는 선호도에 가장 가까운 사람과 어느 정도 매칭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제 이건 정말 당협에 알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당협위원장들이 제 말을 싫어할 겁니다. 새로운 형태의 당무감사를 만들자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사실 네. 준비 이미 기간을 주고 하지 않습니까? 예, 너네 정말로 놀았냐 이랬냐 이것만 보는 거니까 그게 아니고 결국 유권자한테 표 받아야 되잖아요. 특히 저 같은 험지 같은 경우에는 네. 우리 표 지키는 걸로만은 당선이 안 되거든요. 무조건 저 다른 표를 끌어와야지만 당선이 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제 다른 사람들의 의견 선호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